지금 정치권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한 공천입니다. 광주 현장 취재를 했는데요. 열광과 냉소 이 두 가지 정서가 공존한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한가요? 심각하죠. 네. 네, 광주는 아마 굉장히 배신감을 느낄 겁니다. 네. 지난번 윤장현 광주시장 전략공천 때도 말이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당에 대선 주자 하나를 아껴야 된다. 키워야 네. 된다. 바로 이런 논리가 주요하면서 윤장현 후보가 승리를 했는데요. 네. 이번에 또 광주에 또 네. 전략공천을 했는데 네. 이 전략공천 인물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전국 지지율이 아니라 호남 지역의 지지율을 따로 묶은 건데요. 네. 아하. 바로 이제 한국 갤럽이 조사를 했는데요. 네. 예. 광주 전남북 그러니까 호남에는 특별히 그 호남의 그 새정치연합 네. 등 정당 지지율을 따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왜냐면요, 이 조사 시점이 8일, 9일, 10일, 사흘간인데 네. 바로 권은희 전 과장의 전략공천이 이루어진 시점이 9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권 전 과장의 전략공천 결과가 반영된 여론조사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군요. 인사청문회 전국을 거치면서 7월 첫째 주에 새정치민주연합의 호남 지지율은 63%였습니다만 아, 저렇게 높이 뛴 이유는 청문회 때군요. 네. 아하. 바로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네. 권 전 과장 전략공천 이후에 53%로 10%포인트가 급락했습니다. 자, 저런 지지율을 보면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숫자가 저렇게 나오는데 저게 진짜일까? 실제로 광주 지역, 또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분들, 권은희 전 과장의 공천을 어떻게 생각할까? 저희가 대단히 궁금했거든요. 동아일보 정치부 배혜림 기자가 오늘 현장에 내려갔습니다. 자, 권은희 후보랑 같이 쭉 동행 취재를 했고요. 아까 첫머리에 말씀드렸지만 18명의 시민을 만났습니다. 과연 몇 분이 답을 주셨고 어떤 답을 주셨을까요? 그야말로 열광과 냉소 사이라고 하는데요. 오후에 제가 직접 전화로 인터뷰를 들어봤습니다. 음성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만나본 주민들의 반응은 당 지도부의 기대와는 달리 권 후보에게 우호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18명에게 물었습니다. 그 가운데 10명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답하셨어요. 나머지 8명 가운데 대부분이 권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권 후보의 그 선거 사무실 앞에서 만난 40대 가정주부 이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권 후보의 주장이 있었는데 네. 이게 1, 2심에서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네. 그런데 유권자들이 그런 사실을 잘 모른다. 네. 잘 알고 투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택시기사 서모 씨는 권 후보가 나쁜 사람이다. 거짓말을 네.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경황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돌려막기 공천이다. 네. 부상 공천이다. 시끄러운 당내 상황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수안동에 거주하고 있는 52살 양모 씨는 권은희라는 인물 자체는 훌륭하지만 전략공천까지 해야 하는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주민들을 열심히 만났던 천정배 전 의원에 대해서 공천 배제까지 검토하면서 당내에서 잡음을 키울 필요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세탁소를 운영하는 40대 배모 씨도 네. 권은희 후보가 국정원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대가로 야당의 공천을 받았다는 보상 공천이 일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도 이 공천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저 정도인가요? 제가 그래서 배혜림 기자랑 통화하면서 혹시 새누리당 지지층들이 많이 얘기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런 건 아니라고. 광주가 어떤 곳입니까? 그렇죠. 예, 광주에는 자영업자라든지 네. 또 택시를 모는 운전사 분들이라든지 정말 정치의식이 어느 도시보다 높은 곳인데요. 그 명분과 절차 두 가지 모두 이번에 틀렸습니다.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것 바로 권은희 전 과장이 그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재판의 당사자라는 건데요. 이 당사자의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략공천 그것도 네. 공천을 받으면 곧 당선인 지역의 전략공천을 했다. 네. 이거는 광주를 네. 안철수 대표가 광주의 무서움을 너무나 모르는 것 같다. 네. 이런 비판이 나오고요. 당내에서는 우려가 큽니다. 왜냐하면 과거 민주당 시절부터 광주에서
폭풍을 일으키고 태풍을 일으켜서 수도권으로 북상을 시키는데요. 네. 이번에는 바로 광주부터가 싸움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수도권 6곳에 몰려있는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당내에 굉장히 많은 우려입니다. 일단 새정치연합에서는요. 자, 새누리당 정체 공세 펴지 마라. 우리는 진실에 기반한 공천한 것이다. 그리고 새누리당 당신들이 대선에 개입했던 추억 잊어버렸느냐 라면서 새누리당 향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정치 판사들 이런 얘기까지 쭉 내놨는데 과연 그 향배는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조수진 차장께요. 네. 손학규 상임고문 출마했는데 엄살입니까? 아니면 진짜로 어려운 겁니까? 쉽지 않다 그러셨네요. 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오늘 경인일보 여론조사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어땠습니까? 네. 그 경인일보가 네. 손학규 새정치연합 상임고문이 후보로 출전한 수원 8달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네네. 네, 신인이나 다름없는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를 네.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요? 네, 사실상 그러니까 대단히 고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경기도지사를 지냈고 네. 또 야당이었습니다만 네. 제1야당의 대표를 지냈고 또 상임고문이고 역대 재보선에서 2차례나 어렵게 네. 어떤 승리를 일궈내면서 가능성을 보여줬던 분이 네. 이렇게 고전을 하고 있다. 예, 새정치연합이 전반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 8달구라는 것이 수원의 한 북한에 있는데 이 숫자는요, 지난번 6.4 지방선거 때 남경필 후보와 김진표 후보가 싸웠던 곳입니다. 일단 남경필 후보의 부자가 지난 거의 7번 번을 선거를 했습니다. 계속 이겼던 곳이라 새누리당이 좀 앞서긴 했는데 그래도 손학규인데 네. 인지도도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겠군요. 그리고 이제 6.4 지방선거 때는 네. 수원 8달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버지가 재선 그리고 남경필 지사가 5선 내리 네. 7선을 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5%포인트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굉장히 수월하게 이기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경기도지사 그리고 어떤 중량감 있는 여러 가지 버무려진 손학규 후보가 나선다면 굉장히 승리를 할 것이고 네. 나머지 두 지역의 승리 또한 견인할 수 있다. 네. 이게 바로 새정치연합의 전략이었는데요. 네. 조금 전에 경인일보의 여론조사 결과 네. 들어보셨겠지만 네. 6.4 지방선거 때와도 대단히 달라졌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낮에 스튜디오에서요.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와 아주 가까운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직 의원을 만났거든요. 네. 자, 2주 동안 저 수원 갑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신들이 파악하고 있는 두 후보의 인지도는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대표는 당연히 100%고 그리고 상대 후보는 20%밖에 안 됩니다. 그랬는데 숫자가 생각만큼 간단치 않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광주, 수원 아주 중심되는 선거 지역이 될 것 같은데 그 상황도 저희가 계속 추적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